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K톡. 오늘은 원광대 이주천 교수를 모시고 신라 삼국통일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KBS 드라마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학과 교수로서 또 특히 요즘 바쁘실 텐데 그 드라마를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제가 전공이 이제 역사학이니까 오늘은 뭐 좀 멀리 뭐 5월달 뭐 이런 데는 사건 많았지만 역사로의 기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저 한반도가 지금 통일의 이 국가적인 민족적 과제인데 삼국시대 때 신라가 어떻게 통일됐는가를 알아보고 이제 그 역사적 교훈을 같이 한번 우리 독자들과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최근에 1년도 안 됐습니다만 대왕의 꿈 KBS에서 대왕의 꿈을 이제 역사 사극으로 해서 많은 시청률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우리나라 삼국 통일의 삼걸 세 사람 영웅인 김유신, 김춘추 또 그의 아들인 김봉문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너무나 역사적인 어떤 사실, 팩트, 왜곡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볼 텐데 사극이 역사적 왜곡이 심하면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제 잘못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상당히 국민 교육에 상당한 폐단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나담 동맹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했는데 대하성 성주 또 이런 사위인 품석 장군에 대한 복수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 딸도 대하성에서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위하고 자기 딸에 대한 원한으로 필생 목적이 백제의 멸망이었습니다. 그거는 둘째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김춘추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점은 내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면 누가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국 통일에 대명분으로 걸어가지고 신라 조정을 설득하고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정치적 외교적인 역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원한도 승화시킵니다. 그렇죠. 예, 대의. 그럼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춘추는 자기 목숨을 걸을 것이요. 거기에. 뭐냐면 고구려 연개성을 만났죠. 죽은 목숨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죠. 또 외국을 건너갑니다. 그러고 외국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나라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서 그 당시에 KTX가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661년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힘을 많이 쏟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알천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왜곡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김춘추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현실주의 정치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적인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 KBS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정치가로 이제 도덕군자로 많이 나옵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천 같은 인물 김춘추 왕위 계승을 도와준 공신인데 연개성을 하고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어떤 역적으로 실수한 것처럼 그런 분장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비단 같은 경우에 드라마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필요 이상으로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김주신하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역적으로 죽는데 그 당시에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충탑을 건축을 했는데 황룡사 구충탑에 이 총대장이라 그럽니까? 왜 탑을 전부 다 하는 뭐라 그럽니까? 관리 말하자면 공장장 비슷하게 총감독. 이 탑을 만드는 구충탑 만드는 총감독이 김춘추의 아버지였다고 해요. 김용춘. 그래서 상당히 무리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정 빚을 지가면서 무리하게 해가지고 구청탑 안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죠. 노역이나 부역이라든가 강제했는데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이가 선덕여왕에게 그 공사를 무난하게 하면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대권 가도에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깔은 것이죠. 아버지가 모든 거를 재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민심의 분란 이런 거를 막으면서 구축탑을 완성했다. 댓글을 했어. 아버지가 그럼 누구 메리치베나 계속 다른 그런 거 생각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연기의 또 문제점인데 아, 이 뭐 최수종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죠. 네. 김준주에 비한 최수종은 베테랑인데 김유신을 분장한 김유석 말입니다. 아, 그 배우에 대해서. 연기가 너무 인상을 쓰고 아. 막 그건 뭐 싸우자 뭐 대당 친다 세력 투쟁하자 전부 다 싸우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 사극을 제가 한 4-5편을 봤어요. 예. 근데 전부 제가 사무라이들 하락길이 예. 할복하는 그 장난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면 속에서 아, 유머와 위트가 있고 농담이 있어요. 그 여유가 있어요, 일본 사극이. 그리고 그 대사에 네. 한마디 한마디가 압축돼서 음.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본 사극이 전부 다 거의 다 NHK가 하지 않습니까? 네. 고증이 철저합니다. 아, 그리고 그럼 거기에 무슨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가 제작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년도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밝혀지지 않은 거는 상상력으로 이제 좀 그걸 가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던 그 절은 아, 전철에서 몇 시간 거리인데 어디에 가면 알 수가 있다. 관광. 아, 그 관광 상품을 매칭하는 거죠. 호기심 있게 그렇죠. 가지고 가봐라. 가기 원하는 사람이 역사가 있으니까. 그럼 와서 여행해서 돈 좀 써라 이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현재의 관광하고 과거의 역사하고를 이번 사극이 매칭이 항상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아, 가고 싶어요. 또 못 간대. 우리나라 그 사극이 좀 배울 점은 어디 가서 전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황산벌이다.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끝 장면을 뭐 이렇게 해서 현재와 과거의 매칭이 안 돼 있어요. 너무 인상을 많이 써요. 뭐 싸우고 그러면 좋은데 그 속에서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히로에라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건데 너무나 피가 많고 눈물도 많은데